안녕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원탑입니다. 오늘은 피크닉이랑 당일치기로 가까운 교외 지역으로 진짜 피크닉 왔어요.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원터뷰랑 피크닉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또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당연히 첫 만남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를 남자가 봤을 때 여자가 첫 만남 또는 소개팅에서 뭐 하지 않아야 될 것, 그래야지 어쨌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0대가 들어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20대 때 뭐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 그런 것들이 많지만 사실 30대가 되면은 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좁혀지는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지게 되는 거고, 점점.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가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은 뭐 첫 만남이나 소개팅에서 안 했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개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진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실물과 다른 사진을 쓰는 거는 오히려 만났을 때 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자는 굉장히 시각적인 동물이고 여자는 굉장히 오감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솔직히 약간 시각적인 어떤 것에 끌리는 게 되게 강렬한 동물이에요. 근데 당연히 사진은 자기가 더 잘 나온 것들을 찍어 올리니까 더 이쁠 수밖에 없죠. 더 멋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 갭이라는 게 너무 커버리면은 조금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왜냐면은 얘 셀기꾼. 예전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한 형이랑 같이 있는데 소개팅 하실 분의 사진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게 됐는데 이 주선자였던 분이, 이 여자분이 굉장히 진국이다, 진짜 만면일감이고 성품이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사진을 봤는데 성률인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신데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같이 있던 형이 딱 보고, 야 이분 약간 통퉁하시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했어. 어떻게 그걸 보고 알았냐 그랬더니 손목이 기골이 장대할 스타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닐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됐죠. 소개팅을 하게 됐어.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얼굴이 되게 좀 작으시고, 진짜 뭐 얼굴이 좀 작으시고 이 여기 밑으로는 기골이 장대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손도 막 기골이 장대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되게 기골이 장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이 보여지는 사진만 가지고 이 상대방을 기대하거나 평가를 하면은 안 되겠다. 그 호감도가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낮아질 수 있구나. 일단 두 번째로 생각을 한 거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가 너무 남자가 페이를 다 내겠지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좀 여자분에 대한 그 소개팅 여에 대한 이 호감도가 되게 많이 하락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제가 뭐 소개팅을 안 한 지도 꽤 됐고, 그리고 뭐 들리는 이야기, 소개팅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은 이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뭐 1차도 남자가 내고 2차도 남자가 내고, 뭐 그래서 뭐 차수가 길어져도 또 남자가 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를 정말 가끔은 듣긴 하거든요.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소개팅이라는 거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1차 밥을 먹는지 뭐 2차 뭐 술을 먹던 뭐 커피를 마시던 이러한 것들은 이 내가 사랑을 찾고 있는 이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이 대상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값이라고 해봤자 한 뭐 10,000원, 비싼 곳 가면 뭐 20,000원 정도.
그리고 밥값도 둘이 합쳐서 뭐 5만 원 또는 뭐 비싼 곳 가면은 뭐 한 7만 원 정도. 근데 이 5만 원, 뭐 7만 원, 2만 원 뭐 이런 금액들이 내가 평생을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쓰는 나의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들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많은 분들이 소개팅을 하러 갈 때 꾸안꾸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선호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가 아는 그 꾸안꾸는 되게 추구하기가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그것들이 잘 어울리기 위한 조건들이 사실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소개팅을 할 때 내가 너무 캐주얼하고 밋밋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내가 꾸미려고 노력을 했다. 왜냐면은 이 자리에 대한 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꾸안꾸보다는 너무 과도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좀 꾸미고 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소개팅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가짐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노골적인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술 한잔 걸치고 뭐 지인도 있고 뭐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친밀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그러면은 좀 진지한 관계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떤 그 선이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함께 즐길 수는 있는데 웃으면서 이제 뭐 막 스킨십을 뭐 좀 한다든지. 그런 게 싫어? 솔직하게 말하면은 스킨십을 싫어하는 남자는 없지. 남자는 그렇게 되면은 그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할 것 같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그 사람을 바라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호감을 표현했다는 거는 그 상대방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호감을 표현을 했던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남자가 그 여자분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되잖아.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축하를 보내네, 스킨십을 하네, 그러면은 나는 오늘 이 사람이랑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생각들은 좋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노골적으로 그 사람의 경제력에 대해서 조금 좀 궁금해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 피크닉은 어떻게 생각해?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만나기 전에 알아본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앞에다 대놓고 뭐 사는 집이 어디, 뭐 동네가 어디인지 집이 어디인지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건 좀 무례한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뭐 생각해서 자기가 만족해 그랬을 경우에 너무나 그거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는 거를 티내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악효과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 피크닉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사실 맞는 거긴 한 것 같아, 나도.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알아가는 자리이고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매력들에 대한 부분들, 성향들에 대한 부분들, 조건이 아니라 그런 거가 이제 조금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첫 만남에 또는 소개팅에서는. 근데 그렇게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좋다, 호감이 생긴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알게 됐어. 그런 거라면 조금 나는 그런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 그럼 땡큐지. 그치? 땡큐 so much. 나는 솔직히 이런 예가 있었어. 예전에 소개팅을 했는데 만나기 전까지 사람이 되게 열정이 별로 없어 보였어. 그냥 그래 너 한번 퉁명스러워. 퉁명스럽고 그냥 뭐 그래 너 만나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약속 장소가 되게 애매한 위치였어. 그러니까 무조건 막 걸음이 좀 많이 걸어야 되는 곳이었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길래 아니 여기 그냥 주소 기사님한테 했는데 기사님도 잘 모르시는 길이라고 하면서 좀 잘 헤매다가 겨우 도착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기사님이라고 하는 거를 난 택시기사님이라고 난 당연히 생각하고 그냥 기사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분은 약간 뭔가 오해를 한 거야.
갑자기 그러고 나서부터 되게 뭐랄까 호감 되게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운 게 되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아니겠지. 누가 기사를 개인 기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갈 때도 사실은 집에 갈 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가시냐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저는 기사님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 기사님 가시는 길이면은 저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확신한 거지. 이 사람이 그걸 되게 오해했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거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하고 좀 그래서 지나가던 택시를 잡은 다음에 뭐 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서 그냥 보낸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되게 막 노골적으로 약간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투머치하게 갖는 거는 굉장히 실례이고 그리고 호감을 사기에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제가 느꼈었던 그리고 제가 경험했었던 그리고 피크닉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소개팅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만남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기를 바래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거는 함부로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셨을 때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실된 사랑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박, 안 보여. 8만 보.